저도 이제 요즘에 계속 기자님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아요. 네. 여기 경쟁률 어떨 것 같나요? 가점 커트라인 어떨 것 같나요? 물어보시면 저는 첫째도 분양가, 둘째도 분양가, 셋째도 분양가라고 하거든요. 아무리 나홀로 아파트라도 분양가가 엄청나게 싸면 거기에 들어갈 사람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거주가 붙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입지라도 분양가가 막 예를 들어 강남이 이번에 음마가 평당 7,700에 나온다고 했는데 네네네. 평당 1억에 나와버리면 분양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청약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입지가 좋아도 완전 비싸게 분양해버리면 관심 바뀐 거고, 거기 플러스 지방에서도 또는 소형단지라도 분양가가 아주 싸게 되면 또 사람들은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분양가인 것 같아요. 입지보다 분양가네요. 예, 무조건 분양가입니다. 근데 보통은 입지를 최우선적으로 보잖아요. 네, 그렇죠. 최우선적으로 보는데 이 부분이 다르네요. 예.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네요. 생각이 다른데요. 아, 그래요? 다 똑같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입지가 좋으면 그래도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고, 입지가 좋은 걸 해두면 나중에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냥 뭐 좀 비싸다 하더라도 그래도 입지야,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하잖아요. 아, 네, 있죠. 네, 청약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첫째, 둘째도 분양가다. 네, 무조건입니다. 이번에 예시가 또 있어요. 네. 그 덕현지구, 안양의 덕현지구의 평촌 더샵퍼스트. 네. 그게 그 어바인퍼스트 오른쪽에 있는 단지인데, 네. 예, 거기에 전용 84 분양가가 10억 중반에서 후반에 나갔고 폭망했잖아요. 폭망하고 갑자기 10% 할인 분양. 네. 그 다음에 선착순 줄서기가 좀 사진에 찍혔는데, 물론 약간의 액션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정도는 먹어준다, 받아준다, 이런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84 분양가가 그 인근에서 14억대까지 받아주다가 갑자기 8억대, 9억대 거래된 상황에 11억 가까운 신규 분양이 나오다 보니까 완전 관심박. 거기서 이제 10% 깎아주니 인근의 금매 신축과 비슷해졌네. 그래서 이거는 입지가 너무 좋은데 분양가가 높아서 생겨버린 결과에 따른 또 후속 조치. 저는 분양 시장에서는 무조건 최대 변수는 분양가라고 봅니다. 분양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저는 일반인들이요? 네. 이거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해요. 그 2020년도 3월 전후 분양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옆을 돌아봤을 때 그 옆에 돌려보는 아파트가 신축인데 또는 준신축이어도 관계없어요. 10년 전후에. 그 아파트의 2020년도 3, 4월 가격을 보면 2020년도? 예. 네. 그 가격과 현재 분양하는 신규 분양가가 맞닿아 있다. 큰 차이 안 난다고 하면 안심까지는 않은데 이보다 떨어질 일은 별로 없겠다라 생각하고 청약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3월이면 그래도 가격이 조금 많이 오르기 전이라고 보시는 거죠? 예. 네. 그것도 과거도 보면 수도권의 외곽 도시도 2020년 1월, 2월부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그 광역시는 이미 그랬었고, 광역시의 그 좀 규모가 덜한 아파트들도 보면, 지역들도 보면 2020년 초반부터 막 급등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물론 서울과 메인 급지는 17, 18, 19 계속 쭉 상승하긴 했지만 그래도 2020년 초반부터는 전국적으로 상승이었기 때문에 지금 분양받으면 상승을 어느 정도 먹고 나오는 분양까지만 2020년 초반에 기준 잡게 되면 일부 지역에서는 오르기 전 분양가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안심이다. 지금 생각나는 지역들이 제가 오산과 평택, 안성 이런 지역들이 2020년도 한 2월, 3월부터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 정말 그 지역, 그때 분양했다? 그러면 잠잠할 때네. 안심하고 분양 받아도 되겠다. 근데 문제는 지금 다 올랐죠. 분양가가.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최근에 가짜 뉴스가 좀 많이 뜨더라고요. 예. 무슨이요? 네. 이런 단지들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기준에 딱 넣으면은 일단 분양가에서는 합격될 수는 있겠네요. 맞습니다. 분양가는 합격되지만 경쟁률 엄청나게 또. 예, 지금 무슨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달에 금빛 그랑매종 성남하고 일부 몇 개 수도권에 있는 2019년도, 20년도 분양했던 거가 부적격 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는 이제 무순위 물량, 그게 지역 한정이었다고 하면 과천의 경우는 이제 2월 28일부터 지역 규제가 풀리다 보니 전국에서 청약이 들어가서 막 10개 뽑는데 막 5만 명.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5,000대 1.
그러면 그런 사업장에 보통 청약을 넣으세요? 아, 넣긴 합니다. 네, 그래요? 이제는 넣습니다. 아, 또 경쟁률 올려주시네요. 아, 혹시 또 그러면 이제 안심하고 좀 무조건 넣어도 되는 단지들의 특징이 좀 있을까요? 예, 그 특징들이 공통적으로 입지와 이제 관계없이 네. 아주 저렴한 분양가, 이 네. 저렴한 분양가는 2020년도 이전 분양가면 더 좋고요. 그러면 안심, 청약 괜찮다. 좀 피해야 될 단지들의 특징이 또 좀 있을까요? 예, 피해야 될 단지 고분양가요. 아, 간단하네요. 네, 고분양가. 근데 이제 그 기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2020년도 네. 좀 더 빡빡한 기준이면 19년도 가격. 음, 지금 서울의 일부 단지는 2018년도 가격이 나오거든요. 서울요? 서울요? 예, 예, 서울. 지금요? 네, 지금요. 네. 그러니까 2018년도 가격이면 분양을 봐도 된다. 음, 근데 인정을 안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항상 이제 업앤다운이 있었다 보니까 2018년도 약간 업된 가격에 19년 약간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 이러면 약간 저기 의심의 눈초리도 있겠지만 우선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는 과거 싼 가격 5년 전. 네. 그러면 안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어. 왜냐면 지금 이 가격에서 분양하게 되면 다른 아파트들은 2020년, 21년 가격을 회귀했는데 한 번 더 방어선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게다가 이점을 더한다고 하면 신축이다. 같은 옆단지가 5년 된 아파트인데 지금 분양 아파트는 3년 후에 분양 입주잖아요. 네. 그 이미 입주년 차에서는 8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날이 좋을 때,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신축발을 더 받아서 올라갈 여지가 있다 보니 쌀 때는 좀 안정적으로 가고 비싸지면 더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건 어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옥정 신도시라든지 검단이라든지 신도시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분양이 이제 중심부에서 외곽까지 다양하게 이제 단지들이 청약이 있을 텐데 그때 이제 그런 곳에서 우리가 좀 피해야 될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을까요? 이것도 그냥 네. 단순히 가격이 다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쭈르르 이렇게 분양을 하잖아요. 네. 좀 빨리 한 것들은 저렴하고 뒤늦게 분양한 것들은 조금씩 높아져 가는 게 일반 신도시의 어떤 분양가 가격인 것 같은데 네. 근데 거기서도 입지는 또 다르고 예. 뭔가 좀 구분하는 방법 없을까요? 최근에 그 이슈는 아닌데, 경기도에서 미분양을 좀 지분을 많이 가져오고 있는 동네가 평택 안성은 이제 원래부터 많았었고, 용인하고 화성이 좀 쌓였거든요. 특히 네. 화성이 동탄 2신도시. 네. 거기에, 동탄 신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에 신주거 문화타운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84제곱 분양가가 5억대 중반 전후로 네. 나오는데, 네. 이거를 그러면 나중엔 좋아질 거 알아요. 입주하고 2년 후, 3년 후 이렇게 좋아질 거 아는데 지금 5억 5천에 분양을 받는 것보다 먼저 분양했던 이신도시의 중심 쪽에 가까운 금매들 보면 아직도 5억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분양 받는 건 나쁘지 않지만 5억대 더 입지가 좋은 곳에 분양을 하면 이 신도시에 보다 저렴한 분양가 알긴 알겠는데 이쪽으로 매수 쪽으로 각을 잡는 게 더 낫죠. 그리고 또 하나 운정하고 세교지구 같은 이기 신도시도요. 네. 2021년도 분양가는 4억대 초반 중반에 머물러져 있다가 네. 작년 말에는 5억을 넘겼어요. 그 5억을 넘긴 게 다 외곽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중심부는 주로 먼저 분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파주 운정신도시도 중심 분양하다가 외곽을 분양하는데 이 외곽 쪽이 4억대에서 5억대로 분양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입지가 약간 떨어지는데 분양가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분양가가 4억대 초반에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 청약을 해도 되는 좀 안심적인 분위기고 5억을 넘어갔다 청약하면 안 되는 거에 더 가까워진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분양가 이슈인 것 같아요. 분양가 그럼 이제 쌓이는데. 보통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겠네요. 1급지 같은 경우 5억인데 옆에 조금 외곽으로 갔더니 뭐 누가 봐도 저렴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5억인데 4억 5천이다. 네, 그러면 입지가 조금 많이 안 좋은데 5천만 원 차이면 네, 싼 거는 맞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 차이면 이게 좋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잘 구분해야 되겠네요. 예, 근데 지금은 여기가 5억 5천에 분양이 나오고 네. 더 좋은 데가 5억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경우는 누가 봐도 이걸 하는 게 좋고. 네, 근데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5억인데 4억 5천이면 네, 그래도 이게 싸잖아 하면서 이걸 가는 사람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 차이에 의해서 선택을 또 잘해야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이 5억짜리가 2020년도 가격이 얼마였지? 네. 예를 들어 5억 5천이었네? 그럼 얘 4억 5천에 분양 나온 것은 좀 비싸다는 감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이게 또 예가 하나 있는데 영종도도 마찬가지예요. 네. 영종도는 2년 전까지 84 분양가가 3억대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또 5억
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매년마다 그래서 향후 2025년도까지 투자한다고 하면 실제 이제 명의와 어떤 그때 자금이 됐을 때 매수 리스트업을 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다 이제 작년 또는 올해, 올해는 빼고요. 작년과 재작년, 그러니까 2021년과 2022년도에 네. 분양한 애들이 24, 25년도 입주하지 않습니까? 그때 21년도, 22년도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애들이 입주장애 겪게 되면 그때는 그 분양가로 회계 또는 마피까지 나올 수 있어서 네, 그런 오히려 지금 분양받는 것보다 좀 더 세월을 보내고 내년 후년에 매수하는 거. 이거를 받으면 분양하는 사람들만 좋은 일 해주게끔 하는 거네요. 아, 그쵸. 어떻게 보면. 그쵸.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들이 참 좋아하는 일인 거고, 이제 공공택지가 분양가가 싸야 되는데, 공공택지조차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어서 네. 큰 재미가 없습니다. 공공택지는 왜 이렇게 비싸게 분양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토지 조성비는 쌌을 텐데, 건축비를 좀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21년도 테마가 이미 2기 신도시의 중심부는 다 분양을 했고, 네. 광교나 동탄이나 하남이사 이런 거 다 분양했고 2기에서도 바깥쪽에 북쪽으로 가면 양주 신도시, 서북쪽으로 가면 운정 신도시, 네. 서쪽으로 가면 영종도, 네. 남쪽으로 가면 오산 세기와 평택 고덕까지 네. 이렇게 해서 외곽지가 남아 있는데 외곽지에서는 그만큼 디스카운트를 해서 분양가 4억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지만 작년부터 이게 5억이 넘어갔다 보니까 이것도 좀 재미가 없어서 공공택지에 분양을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3기 신도시로 눈을 살짝 돌리는 것 같아요. 네. 3기 신도시 또 할 얘기가 많은데 사전청약이지 않습니까? 네. 사전청약이면 분양식이 또 모르고 또 2년, 3년 뒤에 본청에 들어가면 그때 건축비에도 맞춰서 물가에 맞춰서 분양을 또 높게 때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분양 시기와 분양 가격에 대한 어떤 확신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네. 현재 남아있는 2기 신도시 분양도 문제고 나중에 물량을 미룬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문제다. 그러면 전 지금 사는 게 낫다. 항상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뭘 사는 게 낫다? 신축. 아주 싸게 금매, 초금매 신축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 청약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좀 보시는 거예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분양을 안 하거나 네. 분양을 하면 미분양이 쌓이거나 그 다음에 서울은 약간 다르게 갈 것 같아요. 네. 전 이런 게 생각했거든요. 과거 고등학교 때 배운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각났어요. 네. 물가는 오르는데 경쟁은 저성장. 딱 서울의 정비사업 분양이 그런 형국이 될 것 같거든요. 어쩔 수 없이 분양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 분양가 알면서도 그런 게 서울 이제 등지에서는 계속 나타나는 현상.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문 휘경 뉴타운도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일반 분양만 3개 단지 합쳐서 3,000세대가 넘어요. 이문 1, 이문 3, 휘경 3.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저는 적정 분양가는 사실 9억에서 10억 초반까지로 봐요. 84 분양가가. 근데 만약에 10억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래도 사람들 청약을 할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네. 예. 그런 상황들이 좀 일부 발생하지 않을까. 올해 서울에서. 예. 야,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분양을 하면 서울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앞서 이제 창원이나 청주, 네. 짧게 분양하는 지역들 말고는 미분양이 아주 많아. 지금도 6만이 넘잖아요. 예. 이게 분양을 해야 쌓이는 거잖아요. 분양을 하는 만큼 미분양이 적어도 50에서 80% 분양 물량에 네. 쌓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많이 쌓이면은 어떤 게 일어날까요? 이제 분양권 청약 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더 나을 게 뭐냐라고 생각해보면, 주택수에 배제시키는 거. 아직까지는 입주권하고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잖아요. 네. 배제시키는 거. 그 다음, 이제 허그 보증 한도를 12억에서 무제한으로 넘겼잖아요. 네. 여기에서 지금 근데 보증 건수는 2건인데 이걸 4건으로 늘려준다거나 또는 네. 그보다 더 무제한을 해준다거나 네. 네. 네, 그런 이제 분양권의 어떤 유인책을 계속 쓸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또 분양권도 단일과세가 아니라 일반과세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나오잖아요. 그럼 1년 지난 다음에 일반 과세로 팔 수 있는 어떤 세율적인 부분도 좀 유인책. 더 강력한 것은 양도세 감면. 미분양을 사면 예. 양도세 감면. 거기가 그냥 미분양의 최고점의 끝판왕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할인까지 들어가면서 감면까지. 아. 예.
근데 아직까지 미분양이 분양을 최근 2달 동안 많이 안 했기 때문에 6만 수준에서 멈춰 있는 거고, 여기서 미분양 떨기 위해서 어떤 시행 쪽, 분양 쪽에서 할 수 있는 액션들은 또 단계별로 있겠죠. 예를 들어 10% 계약금에서 뭐 2천만 원만 내, 5천만 원만 내, 계약금 정액제. 또는 허그 보증 안 해도 돼. 건수 상관없어. 이런 거. 거기서 또 할인 분양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놀고 있는 법인들 많잖아요. 네. 법인들 중도대출 해줄게. 근데 여기서 만약에 법인의 취득세가 6%에서 좀 더 인하가 된다고 하면 법인까지 좀 유인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다. 근데 아직까지 이런 정책들은 어떤 세대원, 무주택에서 1주택, 2주택, 다주택자한테만 약간 풀어준 거고, 더 풀어줄 게 반 정도는 더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정부가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있다고 보세요? 네,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1.3 대책으로 네. 준촌중고 살리기 정책이 빠르게 들어갔잖아요. 그건 맞죠. 예. 이렇게 빨라? 네,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미분양 쌓이는 속도와 어떤 규모에 따라서요. 아까 3기 신도시 조금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 3기 신도시는 이거 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냥 논외로 봅니다. 왜냐면 그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근데 5년 뒤, 10년 뒤 비과세도 언제 받을지 2030년 넘어가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3기 신도시를 왜 지금부터 물론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이 미래 공급을 끌어와서 어떤 공급으로 시장을 누르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사전청약이었는데, 근데 이게 들어오면서 이번 정부로 들어오면서 그 규모가 조금 축소되고, 근데 좀 어떤 브랜딩하는 뉴홈의 형태로 좀 늘어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실효성도 이제 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3기 신도시를 꾸준하게 조금씩 공급을 하지만 막 예전에 보금자리 주택처럼 한 번에 빵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보금자리처럼 빵 했을 때는 그때는 많은 관심을 가져도 되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노관심으로 차라리 우리 가족의 이제 실거주성을 높여서 새 집에서 편안하게 지하주차장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는 어떤 금매들, 이제 5년, 10년 된 신축들도 지하주차장에서 많이 이동되고 바깥에 주차장 없고 커뮤니티 잘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 좀 준신축이라도 같이 돌아보는 게 좋겠다. 테마 잡아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예산이 1, 2억인데 그러면 수도권에서 5억 이하는 웬만하면 또 살 수가 있잖아요. 네. 뭐 특례나 보금자리 등등 활용해서 이자율 낮추고 거주성을 높이고 그런 이제 찾는 작업들을 아예 그냥 3기 신도시 나몰랑 아몰랑 자세 말고 좀 적극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싼 거 그렇게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약 시장 어쨌든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네요. 네. 네, 당분간은.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뭐 조금 해주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리스크적인 부분하고 좀 적극적인 부분 하나씩 말씀드린다고 하면 3월 1일부터 무순위 청약 전국 확대가 됐는데 조건이 좋아졌다고 해도 막 청약을 하시면 안 된다. 네,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내게 된 것 같거든요. 당첨이 됐어요. 이거 취소해도 불이익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뭐에 홀려서 계약을 하는 경우. 그럼 무순위가 나온다는 배경은 1순위 당위에서 정당 계약에서 미달나고 예비 당첨도 미달나고 거기에서 무순위가 공급됐다는 것은 그것도 두 가지 이유잖아요. 비싸거나 입지도 안 좋고 비싸거나 이런 건데 무순위에 당첨이 되는 것은 괜찮지만 실제 계약까지 임하는 것은 아주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랭군님 말씀하셨듯이 전세가 이거 방어 못하면 뭐 마피 팔 때 돈을 오히려 내줘야 되는 상황도 있다 보니까 그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청약보다 매수가 낫다. 일반 신축, 네, 일반 아파트를. 네. 무순위 청약은 괜찮지만 계약까지는 정말 신중하게 하자 이 말씀이네요. 네. 사실 뭐 당첨됐지만 취소해도 아무 상관없긴 하잖아요. 네, 제약이 없습니다. 계약만큼은 신중하자. 계약하고 나면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 그쵸. 과천 이런 건 괜찮아요. 우리가 어떤 단지에 무순위 청약을 말씀드리는지 알잖아요. 그런 단지들.